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환경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환경성 알레르기 질환은 그 환경 오염 물질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노출이 됨으로써 알러지 질환이 나타나는 것을 환경성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환경성 알레르기 질환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환경적 요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실내 항원, 실외 항원, 그 다음에 실내 환경, 실외 환경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유전성 질환은 유전적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부모님하고 관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특히 엄마, 아빠가 유전적 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그 자녀들한테 이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병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확률은 7, 80%.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중에 한쪽만 있는 경우에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4, 50%.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어느 쪽도 알레르기 질환이 없다 해도 15% 정도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기 검사를 하는 게 미리 알레르기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는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 그 다음에 개, 고양이, 털, 비듬, 그 다음에 환경에서 나오는 매연, 공해, 이런 것들이 환경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알레르기 질환이 행진하듯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 그 다음에 천식, 그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토피 피부염과 음식 알러지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아주 중요한데요. 알레르기 행진에서 예를 들자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아이보다 그 다음 단계인 천식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토피 피부염도 경증 아토피 피부염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 천식 발병률이 다릅니다. 중증에서 물론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미리 예측하는 예측 바이오마커들이 의료 현장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나 음식 알러지가 있을 때 다음 단계인 기관지 천식이 나타날 것인지 이거를 미리 알아보는 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에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런 참극을 빚은 아토피는 주로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와 가족도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어서 신정숙 기자입니다. 생후 10개월 된 하원이는 요즘도 틈만 나면 몸을 긁어댑니다. 증세가 나아졌지만 지난 넉 달간 가려움증에 시달리면서 어느새 버릇이 됐습니다. 눈은 감겨 있는데 그냥 막 무의식적으로 이게 막 간지러우니까 막 많이 고치고 물고 안아줘도 그게 아니니까
15살의 김목은 역시 한때 등이 짓물러서 책가방을 못 맬 정도로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10년 넘게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는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긁어주는 것 뿐인데 긁어줘도 시원해하지 않으니까 엄마 이거 손톱을 세워서 먹을 거다 했는데 그것도 피가 나고 그리고 어떤 약도 그때뿐이고 아토피는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9살 미만 어린이에게 집중돼 나타납니다. 아토피는 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자인 딸을 살해한 엄마가 두려워했던 비만과 정서 불안을 일으키는 쿠싱 증후군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대부분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주로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잘 오지 않습니다. 아토피 치료에는 피부 보습이 필수적이고 증상이 있을 때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단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신정수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토피 피부염의 이제 발생 그 과정을 보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작용을 해서 이런 발병이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피부 장벽에 이상이 있는 것, 이게 이제 그 아토피 피부염의 조금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크게 유아형과 소아형 그리고 성인형 이렇게 나누는데, 유아형은 보통 2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음식 알러지가 있으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얼굴, 머리 이런 데 반점, 딱지, 물집 이런 게 생기죠. 보통 이거는 2세 정도 돼서 음식 알레르기가 소멸되는 시기에 함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아형인데요. 소아형은 보통 그 연령적으로 볼 때 그런 아토피 피부염을 소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이제 얼굴, 목, 또 무릎 그 뒤쪽, 팔꿈치 안쪽 이런데 접히는 부분에 병변이 생기는데요. 유아형하고 달리 이 나이 때는 그 진물이 적고 건조하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이런 태선화 과정이 형성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성인형인데요. 성인형은 뭐 소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른 거는 스트레스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성인에서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변화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악화될 수가 있고요. 또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생후 2년 이후에는 주로 그 겨울에 건조하거나 여름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이런 때 이제 병변이 좀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꽉 조이는 옷을 입거나 태양열에 그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조금 나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악화 요인으로는 학동기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는 주로 감정적인 변화가 있거나 정서적 요인, 내분비적 요인 같은 게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환경에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요새 애완동물 많이 기르는 사람들 동물 털, 비듬, 꽃가루 이런 것들이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 치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아토피를 일으키는 식품을 우리가 잘 알아서 회피하는 게 중요하고, 그
그 다음에 가렵잖아요. 그럴 때 자꾸 긁게 되니까 가렵지 않은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긁은 자리에 진물이 생기면서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있을 때 그걸 항생제나 피부 위생을 철저히 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그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할까? 약물 치료는 먹는 약으로는 경구 스테로이드가 있죠. 프레드니솔론이라고.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여러분들이 뭐 외래에서 많이 처방하는 지르텍, 시잘, 타리온, 투리온, 에리우스, 에바스텔 이런 약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천식이나 비염에서 쓰이는 싱귤레어라든가 오논, 루키오 이런 약들도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구약 말고 외용제, 그 피부에 바르는 약으로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크롤리무스라고 해서 프로토픽스 연고, 그 다음에 바르는 연고로는 락티케어, 리도맥스, 더마톱, 아드반탄, 더모베이트 이런 것들이 치료 단계별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락티케어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더모베이트가 제일 센 5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관리에서 온도, 습도를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온도는 20도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습도는 50%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입는 옷이라든가 수건 이런 거는 면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기관지 천식과 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도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의도 빌딩 숲과 국회의사당은 뽀얀 잿빛 스모그에 갇혀 희미한 윤곽만 보였습니다. 기록적인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도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초미세먼지에 훨씬 민감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독 높았던 지난주, 호흡기 질환 전문 병원들은 어린 환자들로 크게 북적였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천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저희 천식 알러지 센터에 한 최근 2-3주 동안 2배 정도의 외래 환자,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을 때 천식 증상이 나빠지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요즘에 혹시 천식을 앓고 있는 생후 11개월의 아기 상희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미세먼지 있는 날에는 유독 그 쇳쇳거리는 소리가 심해서요. 가만히만 있어도 숨소리가 쇳쇳거리고, 그리고 밤에 자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고 그래요.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좀 이렇게 숨소리도 맑고 한데 좀 더 악화된 것 같아서 병원도 예약 원래 다음 주인데 일주일 앞으로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지 천식은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천식이 일어나기 전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공기가 잘 왕래를 하는데, 이 기관지 천식이 급성적으로 발생을 하면 기관지가 붓고 좁아져서 저렇게 띵띵 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지 천식이나 알러지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특히 봄철에 이 그 꽃가루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오리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이런 꽃가루들이 천식과 비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봄철 꽃가루는 10세 이하의 아동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 그런 아동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봄철에 천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10명 가운데 3명은 어린이입니다. 특히 환자마다 발병 원인이 달라서 원인에 따라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증상 때문에 지난주 입원한 4살 아이입니다. 천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벌렁벌렁 뛰면서 막 숨을 쉬더라고요. 가슴에서 이제 소름 지르 소리가 쌕쌕 되는 소리가 꼭 새소리가 좀 막 나요. 천식은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호흡기 발육이 완전하지 않은 데다 면역력이 약해 천식에 걸리기 쉽습니다. 전체 천식 환자 10명 중 3명이 10세 미만 어린이로 조사됐습니다. 천식 환자는 꽃가루가 달리는 4월에 가장 많습니다. 천식의 원인은 꽃가루 외에도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 동물의 털 등 다양합니다. 환자마다 발병 원인이 달라서 원인에 따라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서 각각의 환자에 맞는 그런 맞춤형 치료를 한다면 완치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식 환자의 경우 진드기가 서식하기 쉬운 침구류는 자주 세탁해 햇볕에 말려 사용하고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날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네, 저런 그 천식 치료제, 이제 천식이 발병을 하고 또 그러면 치료약을 쓰게 되는데, 이런 천식 치료제가 우리 아이한테 잘 듣는지 이런 거를 보는 그런 바이오마커들이 요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수치가 높았을 때 이제 약을 쓰고 점점점 검사를 모니터링 하면서 정상으로 수치가 떨어지면 이제 약을 끊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염증 상태를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 비염입니다. 알러지 비염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내시경으로 보면 점막이 부어 있고 또 분비물이 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되는 꽃가루 달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로 그 봄에는 나무 꽃가루, 우리가 이제 수목 화분이라고 그러고요. 여름에는 잔디 화분, 가을에는 잡초 화분, 이렇게. 그래서 계절별로 뭐 여름에 자작나무, 오리나무 이런 것들이 그 한 3월에서 6월, 7월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동안에는 여러 가지 그 그레스들, 잔디들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뭐 이런 돼지풀, 쑥, 뭐 이런 국화, 이런 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비염과 천식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비염이 있는 환자의 약 그 40~50%는 천식이 발병하거나 천식을 동반하고, 반대로 천식이 있는 사람이 한 80%는 비염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함께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아 환자인데요. 소아 환자의 경우에 이렇게 부비동 사진을 찍어보면 비염 때문에 부비동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내시경으로 보면 비내시경에서 저렇게 화농성 그 분비물이 있고 또 코 점막이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알레르기 피 검사를 해보면 뭐 진드기라든가 꽃가루, 뭐 개고양이 이런 알레르기 원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때에 따라서는 비액 검사를 하게 되면 코에서 알레르기 세포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공통된 부분도 있고 또 각기 비염에만 해당되는 치료가 있고 천식에만 해당되는 치료가 있는데, 흔히 많이 아시는 싱귤레어라든가 이런 그 알레르기 예방제들이 이제 공통으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면역 치료, 우리가 그
뭐 꽃가루면 꽃가루, 진드기면 진드기 이런 면역 치료를 함께 공통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인데 알레르기 비염하고 그냥 코 감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원인이 다릅니다. 알레르기는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고요. 코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증상도 뭐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런 것들이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코감기는 이제 발열이라든가 몸살기라든가 이런 전신 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속되는 기간도 알레르기 비염은 보통 시즌 중에 한 달, 2달 이렇게 나타나는데 감기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호전이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료도 이제 알레르기는 뭐 약물 치료, 알레르기 면역 치료, 회피 치료 이런 걸 하는데 감기는 쉬는 게 제일 좋은 약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진드기 얘기 나왔는데 진드기가 이런 비염과 천식의 주된 원인이고 또 진드기를 치료하는 게 알레르기 약 50% 이상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진드기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진먼지 진드기들은 죽어서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8년째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학생. 환절기면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환절기 때 감기가 좀 자주 걸리는 편이고요. 코는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끔 붓기도 하고 목도 칼칼하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학생이 평소 10시간 이상 머무르는 방입니다. 침대에서 먼지를 채집해봤습니다. 지금 뭐가 보이나요? 네, 지금 하얗게 보시는 게 진드기 배설물 그리고 사체들이거든요. 이런 진드기 사체는 실내 생활이 많은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의 호흡기 알레르기 주범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 내내 번식했다가 환절기에 이르면 죽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여름철이 최대 번식기인데 그 여름철이 지나면서 번식했던 진먼지 진드기의 죽은 사체나 군절이 날리게 되면서 가을철에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은 보통 가벼운 콧물과 재채기에서 시작합니다. 발병 시기가 유아 청소년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선 진드기 퇴치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이 친구는 가급적 진드기 차단 제품을 쓰고 세탁은 뜨거운 물로, 청소는 살균 청소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지입니다. 네, 저런 진드기가 알러지 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면 알러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검사에는 이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피부 반응 검사,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요즘은 뭐 60가지를 한꺼번에 본다든지 캡이라고 하는 아주 정밀한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이웃집 하늘이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면역 치료나 여러 가지 알러지 치료를 받고 잘 치료돼서 그 코막힘, 재채기, 콧물 같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많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환아도 그 면역 치료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받게 됐는데, 그러면 면역 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레르기 면역 치료라는 게 뭐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왼쪽으로 갈 길을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알러지가 일어나는 TH2라고 하는 길이고요. 오른쪽은 알레르기의 반대길인 TH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거, 뭐 우리 몸의 면역 상태를 바꿔주는 거, 이런 걸 바로 면역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면역 치료는 어떤 질환에서 효과적이냐? 첫째,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에서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결막염, 일부의 아토피 피부염에서 효과적이고,
알레르기가 있어도 면역 치료를 못하는 거는 약물 알러지, 식품 알러지,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이 네 가지는 면역 치료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면역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일단 주사를 맞으니까요, 감기가 안 걸려서 좋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자주 안 가서 좋아요. 그리고 얘가 더 튼튼해진 것 같고, 밥을 잘 먹어요. 감기에 안 걸린다고 처음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밥을 잘 먹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3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3년 치료했는데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첫번엔 열나고 콧물도 있었고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3년 치료하고 나서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검사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러면은 되는 거네. 네, 보통 해마다 검사를 하는데 특히 이제 3년째 얼마나 호전이 됐는지, 있던 천식은 없어졌는지, 또 새로운 알레르기 항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증상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피검사 염증 수치는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 말고 또 이제 설화로 하는 그런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또는 혀 밑에다가 떨어뜨리는 액제도 있는데요. 그 설화 치료 6개월 후에 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치료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기침을 2달 정도 했었고, 코가 누런 코가 계속 나왔었고, 코가 막혔다 뚫렸다 계속 이런 증상이 되게 심했었는데, 이거 약 진행하면서 점차 하나씩 좋아지더라고요. 기침도 좋아지고, 코 막히는 것도 좋아지고, 그런데 하나씩 좋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코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이제 누런 코 안 나오고, 코도 막혔다 뚫렸다 하는 것도 좋아지고, 기침은 완전 사라지는 상태고, 이제 한 달이면 보름 이상을 병원에 갔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열 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생활하고 일천 생활도 잘하고, 하루에 한 번씩 4펌프씩 이렇게 계속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했었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저는 그거 부작용 없이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면역 치료에 효능이 있는 항원으로는 진먼지 진드기가 사실은 제일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가루, 뭐 아까 수목, 초목, 잡초 이런 꽃가루, 그 다음에 곰팡이류, 애완동물 이런 것들이 면역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면역 치료는 투여 경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사로 맞는 게 제일 오래된 치료지만은 혀 밑에다 넣는 설화 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림프관에다가 주사를 놔서 그냥 한 4번 정도 맞으면은 면역 치료가 다 끝나는 그런 것도 요즘에 개발이 돼서 식약처에 지금 허가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임상 3상이 끝난 경피요법, 그 몸에 팔이나 이런 데 붙이는 그런 면역 치료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보시면은 비염의 경우는 약 80%, 천식의 경우는 70% 이상 그 치료 효과가 있는 게 한 10년, 20년 전의 데이터니까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한 15년 정도 지나서 새로운 알레르기 항원이 발병률을 보니까 면역치료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저렇게 크게 차이가 있어서 면역치료를 한 사람은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한 20% 정도밖에 새로운 알레르기 항원 발병률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알레르기 치료가 새로운 알레르기 발생의 예방에 굉장히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치료하고 나서 만족도도 보통 한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85%에서 상당 부분 만족한 상태로 그대로 그 만족도가 높은 그런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천식 알러지 센터 데이터인데요. 보통 한 17, 8% 정도에서 3년 후에 천식 그 완해율이 있다 그러면은 면역 치료를 함께 한 그룹에서는 50% 이상에서 천식 알러지가 완해가 일어나는, 완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치로 이어지는 것이죠. 완해는 증상이 없어지고 검사에서 없어지는 건데 그게 3년에서 5년 이상 그런 상태가 지속돼야 완치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요, 많이 묻습니다. 천식을 예방하는 음식이 있는지, 소위 약이 되는 음식. 제가 몇 군데 컬럼에도 기고를 했습니다만은 약이 되는 음식을 우리가 메디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메디푸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일반 그런 몸에 좋은 음식하고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만은 메디푸드에 이제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요. 첫째는 그 저염식을 하는 것입니다. 저염식은 소금이 그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그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예방에 좋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소금이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이 뭐 많이 먹으면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다른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역시 알러지 천식에도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그 기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반응성 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야채, 과일이 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주하고 포도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술은 뭐 다른 술들도 안 드시는 게 좋지만 맥주하고 포도주는 그 속에 이게 이제 발효되면서 설파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기관지 천식의 경우에 수축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 꼭 술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 맥주하고 포도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SG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는 거는 뭐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특히 그 맛있는 음식은 되게 MSG를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쌀국수라든지 짜장면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천식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역력 하는데 이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이 사실 알러지 비염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네,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도 결국 기본에 충실하는 것인데요. 잠을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잘 조절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받고 이런 것들이, 이런 생활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제한들이 많지만 이 알러지나 환경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코로나 계절에도 꼭 그 드시고 계시는 알레르기 그 예방약이라든가 이런 거 소홀히 하시지 말고 잘 관리하시면 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상계백병원 천식 알러지 센터에서 마스트라고 하는 알레르기 60가지 검사, 여기 참여하신 부모님들 아이들 무료로 해드립니다. 여기 자세한 안내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도봉분소에 연락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자녀나 아이들이 어떤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올라온 거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결이 지금 돼 있는 건가요? 네. 질문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되게 열심히 다들 잘 들으셨죠? 질문 없으신 관계로 바로바로 질문하셨으면 더 좋으셨을 수도 있는데 없으시니까 뭐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까지 저희 환경성 질환 강의와 또 도봉산의 마지막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해설,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했던 만들기 시간까지 같이 해보셨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근데 김경님 벌써 나가신 건가요? 안녕히 계세요 하셨어요. 네. 즐거우셨는지 대답들 해주세요. 네, 즐거우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했다고.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을 잠시라도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희 이번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놀면서 이겨내요 비대면 건강나누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네, 즐거우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